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 27가지 방법 중에서 2편이 되겠습니다. 15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친척인 숙부께서 나한테 2억 1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요.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을 하고서 2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30% 증여세 3천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숙부께서 작은아버지께서 혼자 증여하지 마시고요. 작은 어머니랑 같이 나눠서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1억 천을 나한테 증여하고 그 숙모님이 1억 원을 나한테 나눠서 증여하게 된다면요. 둘은 부부지만은 저의 직계 전속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따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그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니까 이렇게 나눠 증여하니까 금방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로 줄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분산해서 증여함으로써 즉각 1천만 원의 증여세를 줄였죠. 16번째 증여세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친척인 숙부께서 나한테 10억 천을 증여한다 이거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1천만 원 하고 10억 원에 대해서 30%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서 5억 1천만 원, 5억 원을 나한테 나눠서 증여하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1억 8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증여 즉시 그러니까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숙부님이 나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도 숙부님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17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또는 은행 대출금이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하고 은행 대출금은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순증여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가령 이렇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단순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나 7억 원의 전세를 끼고서 부담부 증여하게 된다면 10억 원짜리지만 7억 원 채무가 있으니까 3억 원만 증여하게 되겠죠. 따라서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5천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세 7억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증여했을 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양도 차익이 적거나 비과세거나 이랬을 때는 효과적으로 양도세도 절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를 그다지 줄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채무분에 대해서 넘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무분까지도 전부 다 넘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10억 원에서 증여하는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 훨씬 더 상속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18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세를 반영해서 증여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는요. 시세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때 시세를 반영하지 마시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낮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이 언제나 픽스된 게 아니잖아요. 위아래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변동적이라는 것이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요즘처럼 뭐 불경기라든가 부동산 아니면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8억 원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숨에 6천만 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정평가로 시세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게 해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증여세를 비록 약간 물지만 증여 후 양도세 절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액을 좀 더 높이는 것이죠. 다음은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증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이 하나도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주택이 많은 사람이 또 아파트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저가액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는 최고가액으로 받아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주택자의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가액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6억 원에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 푼도.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6억 원 내외, 6억 원 플러스 취득세까지가 취득가액이거든요. 뭐 6억 뭐 몇천만 원. 그 정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자, 증여세를 줄이는 20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증여할 경우 반드시 구입하고 난 다음에 2년 경과 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단독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했어요. 근데 2년 경과 후에는요, 공시가격을 책정하거든요. 이때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고 한다면 6억 원에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0억 원에서 6억 원에 증여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2년 경과 후에 증여해야 되느냐? 그것은 만약에 증여 전 2년 내에 실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잡아서 증여세액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말고요. 다른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입했다면 2년 경과 후에 반드시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은행 대출금이 12억 원이다. 그랬을 때는요, 12억 원으로 그 증여가액을 잡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액 상환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2억 원이라도 상환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0억 원에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7,500만 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은행 대출금을 갖고 나서 증여해야 할까요? 만약 대출금이 있다면요. 그 증여가액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 있잖아요. 그것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해당 주택에 저당 잡혀 있는 채권 최고가액이 있잖아요. 대출금이라든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 중에서 맥스 가장 큰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잡기 때문에 만약 은행 대출금이 12억 원이다. 그랬을 때는요. 비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 할지라도 12억 원의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프리미엄 서비스 동영상을 멤버십 회원들만 혼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절세 전략을 통해서 멤버십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 그 컨설팅 피, 절세 컨설팅 피에 30% 할인까지 혜택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등급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째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유태인은 바미츠바라고 해서 친척들이 아이들 성인식에 그 성인식이라고 해서 남자 13세, 여자 12세 때 친척들이 나중에 모여서 돈을 모아서 자립자금을 그 아이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1인당 5천만 원이나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유태인 자녀의 자립자금은 물론이고 어려서부터 경제인식을 심어주는 그 교육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친척들이 1인당 1,000만 원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열세하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콘스탄트 김의 품앗이 증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증여하는 사람 1,000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없기 때문에 10% 100만 원씩 증여세 아주 저렴하죠.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명이 증여하더라도 3억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는 2,90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여세를 줄이는 덜 내는 방법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경우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 미뤘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세이연으로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년간의 순손익가치하고 순자산 가치 현재 그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일주당 가격을 산출하는데 이때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질 경우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결손이 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도가. 평가 전년도. 그리고 수익이 가장 적었을 때 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한테 지분을 분산해서 더 좋은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겠죠. 24번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한다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그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요. 그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거든요. 가령 10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겨놨다 그러면 100억 원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고 10명이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세금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을 증여한다면 10명한테 10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무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 각각 10억 원씩 증여세를 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서 그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 2,500 나오죠. 하지만 자녀 가족인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하고 손자녀 2명, 4명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10억 원짜리를 4명한테 2억 5천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억 4,600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증여 즉시 한 사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무려 7,9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받는 순서를 잘 선택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증여할 경우 만약에 아버지가 1억 원을 먼저 증여했어요.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1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아버지 증여 시에는요, 당연히 5천만 원 공제받고 5천에 대해서 10% 500만 원 증여세를 피할 수 없고요. 할아버지는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억 원에 대해서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까지 합쳐갖고 1,300만 원의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1,800만 원의 증여세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아버지가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할아버지가 증여하게 된다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5천에 대해서 10% 500만 원인데 30% 150만 원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해봤자 650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한다면은 증여세는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65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므로 순서를 바꿈으로써 바로 150만 원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 30% 내지 40%를 추가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를 꺼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아버지한테 증여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2단계의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할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세대생략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훨씬 더 할증과세 30%는 붙지만 훨씬 더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10억 5천을 증여한다. 그럼 증여세는 2억 4천 들어가고 다시 아버지가 손자인 아들한테 아들인 손자한테 2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또다시 2억 4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면 4억 8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증여하게 된다면 2억 4천에 30% 할증과세 해서 3억 1200만 원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증여하게 된다면 1억 6,800만 원을 바로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7번째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를 덜 내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세대증여 할증세액 30% 또는 40%가 과세되기 때문에 추가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나 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먼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요 손자녀한테 증여하더라도 세대생략 할증세액 30% 4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손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5천을 증여하더라도 3억 1200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7,2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 27편에 대해서 그 27가지에 대해서 1편과 2편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때는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격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